교재는 142페이지세요. 그래서 거기 1번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잠깐 더 보시면 매입 수수료, 소개료, 등기료, 취득세, 인수비, 하역비, 시운전비 이런 건 다 사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건물을 사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 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고 소개료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누가 소개로 해서 건물을 샀어. 그러면 소개료 달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등기료는 이제 집 같은 거 샀을 때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죠. 시운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 사면 내가 만약에 에어컨을 샀어요. 그러면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 에어컨 설치해주고 한번 돌려보잖아요. 왜 돌려봐요? 예, 되나 안 되는데 내가 뭐 했으니까 샀으니까 돌려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가 제작, 자가 건설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건설 중인 자산. 거기 밑에 있어서 그냥 밑줄만 치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완성된 거예요? 아직 미완성된 거예요? 미완성된 거. 요거를 이제 일명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건설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완성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건물.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교환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래서 교환이 뭐 하는 거죠? 네, 바꾸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걸 동종자산 간의 교환. 그 다음에 다른 것들끼리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땅하고 땅하고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아이고 동종이 되는 거고 툭하면 빠져. 그 다음에 땅하고 건물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장부가라는 말을 종종 보실 겁니다. 그러면 장부가의 뜻은 어디에 있는 금액일까요? 네, 장부에. 그래서 무슨 가라 그래요? 장부가. 그래서 장부에 봤더니 100만 원이네. 그러면 그 물건의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세요? 100만 원. 그거를 장부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는 말 중에 공정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정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뭐 한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공정가액 그러면 내가 사든 남이 사든 뭐 한 금액이요? 같은 금액. 그거를 공정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추후에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시 부대비용 있죠. 그 옆에다가 요것 좀 하나 적을게요. 뭐 적을 거냐면은요 이거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세금과 공과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재산세는 뭐가 있으면 내는 세금일까요? 재산.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안 내시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무슨 세요? 자동차세. 그래서 자동차세는 뭐가 있을 때요? 자동차가 있을 때.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보유세라 그래요. 무슨 세요? 보유세. 그 다음에 회비. 요런 거는 우리 회계에서는 세금 냈다 그래서 뭘로 처리해요? 세금과 공과. 얘는 부대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샀을 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재산세 산 이후에 내는 거고, 자동차세도 산 이후에 내는 거고, 회비도 내가 어떤 거를 회에 가입한 이후에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부대 비용이 아니라 뭘로 처리해요?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145페이지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보유 중인 자산의 취득 원가. 저는 요거를 취득 후 지출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유 중의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쳐야 돼요. 내가 무조건 샀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서 쓰고 있는데 고장 났어. 그럼 뭐 해야 되죠? 고쳐야죠. 아니면 나는 내가 샀을 때보다 더 좋게 만들고 싶어.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돈 들여서 고쳐야 되죠.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무슨적 지출이요? 네, 자본적 지출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출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증축. 증축이 뭐 하는 거죠? 네,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부시고 5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증축입니다. 근데 부시고 다시 짓거나 아니면은 층수를 올리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거는 된다 그러면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아파트 계속 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문제들이 좀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말고, 예, 그 만약에 13층짜리야 그러면 막 14층 15층 이렇게 올리는 거를 허락하려고 지금 막 여러 가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위에다 올리면 아파트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최근에 미국도 난리 났잖아요. 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더 난리 날 수도 있어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빨리빨리 짓잖아요. 네. 우리나라 건물 믿어요? 전 솔직히 여기 있으면서도 불안불안해요. 네. 근데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가 오히려 더 믿을만하지,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더 엉망이에요. 네. 진짜 눈 깜짝할 새 짓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집 짓네, 아파트 짓네 그러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보면 뼈대가 다 생겼네, 얼마 안 있다 보면 분양하고 있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는 20년 넘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이거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콘크리트로 제대로 지으면 못 써도 50년에서 100년은 써야 된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20년만 넘어가면 막 금 가고 애들이 막 휘어져 있고 막 그런 아파트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면 저층에 사세요. 그래야 무너져도 딱 뛰어내려가지. 아마 한두 개 정도 무너져 내리면은 저층 아파트가 비싸질걸요? 고층보다. 지금은 고층이 비싸잖아요. 네. 고층은 그냥 가야 돼요. 내려오다 끝나니까. 그거 내려오지도 못하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리고 그거 보면서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야, 아파트를 사도 저층으로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또 어저께 오빠 우린 타운하우스로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돈 많이 버시라고. 근데 아마 앞으로 타운하우스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한두 번 생기면 아파트가 와장창 떨어지는 겁니다. 맞죠? 한두 군데만 터지면 깔끔하게 집값 30% 내지 50% 정도 뭐 할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오래 살고 싶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말라는 말 중에 하나 있잖아요. 빨리 가야 돼. 네. 빨리 안 갈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병원 가시면 닌기로 먼저 꽂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증축 그러면 돈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내용연수라는 게 사용기간이에요. 무슨 기간이요? 사용기간. 그래서 만약에 이게 5년 동안 쓸 수 있어. 근데 돈을 들여서 교체하면은 10년 쓸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컴퓨터. 만약에 우리 집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컴퓨터 고치는 아저씨한테 전화해갖고 아저씨가 왔어. 그러면 아저씨가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아우, 이거 여기 안에 부품만 갈면 더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 들어요? 그러면 얼마 든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냥 뭐라 그래요? 포맷만 해주세요. 왜요? 가격이 뭐 하니까? 비싸니까. 당연히 돈 들이면은 더 오래 쓴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우리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비싸요? 없는 집이 비싸요? 있는 집이 비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정확한 가격은 아닌데 한 5천에서 1억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저렴한 건 한 4, 5천 정도 되고 비싼 건 1억 넘는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저기 신도림 갈 일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되게 좋더라고요. 층수를 메인에서 딱 누르면 몇 번 엘리베이터 가서 타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타면서 맨날 그 생각해요. 비싸겠다. 이게 다 연결이 다 된 거잖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거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저기 두바이 아시죠? 두바이에서 한 80층 정도 되는 이쁜 빌딩을 짓고 있었어요.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상하더래요. 뭔가가 빠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빠졌어요? 엘리베이터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만약에 그대로 완성됐으면 80층은 분양이 안 돼요. 맞죠? 걸어서 올라가실래요? 80층? 80층은 둘째치고 저희 지금 몇 층이죠? 9층이죠. 여기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인부가 이야기를 해서 다시 재설계했다고. 엘리베이터 넣어갖고. 그런 적도 실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가격이 어때요? 조금이라도 더 비싸죠.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냉난방 장치가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일러하고 에어컨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 원룸 같은 거 보면은 풀옵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풀옵션 비싸죠. 노옵션은요? 싸죠. 왜냐면 그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나가야 될 돈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냉난방 장치 설치하는 것도 비쌉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용도 변경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땅을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어요? 땅. 근데 이게 만약에 농지예요. 그럼 원래 뭘만 지을 수 있죠? 농사만. 근데 여기에 뭔가가 들어온대. 신도시가 들어온대. 그러면 농지가 갑자기 주택지나 상업지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농지는 가격이 어떻죠? 싸죠. 근데 주택지, 상업지는 가격이 비싸죠.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죠. 이걸로 부자 되신 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김포에서 일했거든요. 김포 발달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김포시청 옆에서 일했었는데 거기만 발달되어 있고 차 타고 나가면은 논밭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은 지금 신도시 들어왔잖아요. 김포 신도시. 거기에 땅으로 해갖고 100억 넘게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참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00억 정도 받으신 분이 한 번도 안 쌌대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뭐라 그래요? 잘 죽었다고. 100억 정도 받았으면은
술 한 번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돈을 쓸 줄을 몰라요. 네. 그럼 그 돈 이제 다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농지로해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돈이 걸리면 사람들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봤었는데, 예전에 노인복지관에서 일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막 서로 소개팅 막 해주고 해요. 네, 진짜로. 네. 혼자이신 분들, 네. 이상한 상상 하지 마시고, 네. 진짜 혼자이신 분들 막 점심시간에 막 소개팅하고 하세요. 그리고 한 분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복지회관에 소문이 난 거예요. 다음 달에 결혼식 한다. 결혼식 할게요, 못 할게요? 못 했어요. 왜요? 그렇죠. 자식들이 반대요. 특히 뭐 있는 자식들이요? 돈 있는 자식들. 하필이면 할머니는 돈이 많아. 할아버지는 평범해. 그러니까 할머니네가 극구 반대해서 만나시는 건 상관없는데 결혼은 뭐 하기로요? 안 하기로.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다들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뭐 받을 때요? 상속 받을 때 문제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돈 들어가면 바뀌어요. 제가 봤을 때 돈 들어갔을 때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뭐예요? 진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우리 친척들끼리도 싸운 적도 있었고, 할머니 누가 모시고 갈 거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도 내 눈으로 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돈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참 슬픈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솔직히. 용도 변경 요거는 다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으로 떨지 말고 뭘로 처리해라? 자산으로.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원상 회복. 요건 쪽지 시험은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문제 풀면서 해결해도 돼요.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여기는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원상회복이 원래대로 뭐 하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컴퓨터 고장 났을 때 포맷하는 거. 그 다음에 능률 유지. 요거는 이제 기계하고 관련성이 높아요. 우리 기계들 쓰죠. 그리고 기계 쓰면은 이제 기름칠 같은 거 막 해주거나 청소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근데 청소해준다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는 아니죠. 그냥 어느 정도 유지만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름칠 한다 그래서 더 빨라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유지만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무슨 칠 하죠? 페인트 칠. 근데 페인트 칠 하면은 겉에는 좋아지지만 안에는 어때요? 똑같죠? 솔직히. 그 다음에 유리창 교체. 만약에 자녀분이 놀다가 아니면 내가 유리창을 하나 깼어. 그러면 교체하죠. 교체한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고쳤는데 가격에 큰 영향이 없는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내가 고쳤는데 가격에 영향이 가는 걸 무슨 적 지출이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내가 이걸 고침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고, 내가 이거 해봤자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겠네? 그러면 무슨 적 지출이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들어가고 수익적 지출은 뭘로 들어가요? 비용으로. 근데 그 비용 중에서 두 가지 쓰는 겁니다. 자동차만 차량 유지비고요. 나머지는 다 무슨 비예요? 수선비.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 수리비는 없어요. 회계에. 수리 그러면 없어 보인대요. 그래서 무슨 비만 있어요? 수선비. 수선 그러면 있어 보인대요. 그냥 쉽게 수리비로 해놓지. 맞죠? 네.
이제 수리비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 그래서 148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감가상각. 그래서 감가상각은 뭐냐면 쓰면 쓸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쓰면 쓸수록 가치가 뭐예요? 떨어지죠. 올라가는 것도 몇 가지 있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에서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걸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가상각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계적, 합리적의 뜻이 뭐냐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민감해요.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안 민감해요. 왜요? 그냥 오르면 기분이 뭐하니까? 좋으니까. 그럼 뭐 얼마가 올랐든 올랐나 봐 이렇게 생각하긴 하죠. 대부분 다. 뭔가 요인은 있긴 있겠지만 막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따지진 않잖아요. 그냥 오르면 기분 좋아. 근데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따져요. 특히 내가 그걸 갖고 있어.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90만 원이래. 그러면 왜 90이 됐을까? 사람들이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쪽이어야 돼요? 합리적. 여기 나오잖아요. 이치에 뭐 해야 돼요?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100만 원에 주고 샀는데 팔려고 했더니 50이래. 그러더니 와갖고 이거 오래됐잖아요. 그냥 50이요.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런 거 말고 여기 기스 났네요. 기스 났으니까 만 원씩 10개 났으니까 10만 원. 이런 식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믿음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무턱대고 와갖고 그냥 오래됐으니까 50만 원에 주세요. 요즘에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당근마켓 있죠. 거기에서 유행하는 용어 있잖아요. 당근거지. 뭐예요? 물건만 올려놓으면 가갖고 공짜로 달래. 있어요. 그러신 분들. 그래서 일명 그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당근거지.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걔네들이 그걸 갖다가 또 싼 가격에 뭐해요? 팔아먹어요. 쿠팡 거지도 있잖아요. 쿠팡에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몰래 먹고 난 받은 적 없어요. 환불해 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음엔 무슨 거지가 나올지.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잔머리 좋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해서 탁 내놓으면은 이거 갖고 어떻게 사기칠까 먼저 연구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왜 그걸로 사기치려고 하냐. 근데 진짜 잔머리는 세계 랭킹 1위 하지 않을까. 근데 한국 사람들 진짜 머리 좋아요.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화이트 해커라고 하죠. 해커 잡는 애들. 화이트 해커에 우리나라 사람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안 해서 그러지. 왜 활동을 안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연봉 5천이면 외국 나가면 1억 이상 받는대요. 똑같은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해커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쳐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쪽이어야 돼요? 체계적. 그래서 체계적이고 합리적.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의 결정 요소라고 있는데요. 외우진 않을 거예요.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있습니다. 몇 요소요? 3요소. 그래서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왜 안 외울 거냐면 공식 외워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 공식 외우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취득원가라는 건 내가 뭐 한 금액이에요? 산 금액이에요. 취득이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죠. 잔존가치에서 잔존의 뜻이 뭐예요? 남은 거. 그래서 잔존가치는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연수는요. 사용 기간.
그다음에 참고로 얘네 둘은 진짜가 아니라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이거의 5년 후에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알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5년 후에 200이 된대.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만 사면 되잖아요. 맞죠? 내용 연수, 사용 기간.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샀어요. 10년 살려고. 근데 그 10년보다 더 탈 수도 있죠. 근데 내일 당장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폐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언제 얼만큼 쓸 수 있을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얘네 둘은 예상치예요. 추정치. 진짜가 아니라 뭐예요? 가짜.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식을 좀 외우셔야 돼요. 뭐를 외워야 된다고요? 공식.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암기할 건 제가 조금씩 잘라서 외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속도로 나가면은 한 수요일 날 쪽지 시험 볼 거. 그래서 정액법의 정액의 뜻이 뭐냐면 액수가 뭐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 다음에 정액법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정액법.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래서 정률의 뜻은 뭐냐면 율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율. 여기에서 말하는 율이 퍼센트예요. 그래서 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요?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의 특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그래서 연수 합계내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요? 연수 합계법.
다음에 이중체감법. 이중의 뜻이 뭐죠? 네, 두 개. 그래서 얘는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그래서 2가 나오는 이유가 뭐니까요? 이중이니까. 참고로 회사 가시면 이런 거 공식 몰라도 돼요. 이거 다 누가 해줘요? 컴퓨터가. 근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거 공부하고 나서 느낀 건데 회사 생활하는데 제일 쓸모없는 게 공식이에요. 네. 그리고 모르면 인터넷에 치면 뜨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서 인터넷 들어가면 쫓겨나요. 그리고 3년 동안 시험을 못 봐요. 네. 그리고 그 협회에서 딴 자격증은 다 취소됩니다. 진짜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닝하다가 걸리거나 아니면 부정행위하다 걸리면 3년 동안 시험 못 보고 그 다음에 그 협회에서 발행된 거 다 취소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심각하다 그러면은 고소고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거 뉴스 우연치 않게 봤는데 농담으로 얘기하고 인터넷 뒤졌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대리시험 봤다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전산세무 1급. 요거는 생산량 갖고 하는 거예요.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 그래서 정액법은 요렇게 구하면은 매년 금액이 똑같다 그래서 정액법이고, 정률법은 유를 같은 걸로 한다 그래서 정률법이고, 연수합계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용연수를 합계 낸다 그래서 연수합계법이고, 이중체감법은 여기 보시면 몇이요? 2. 생산량 비례법은 여기 생산량 갖고 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요? 생산량 비례법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도 공식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또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152페이지. 오늘은 무형자산까지 할 거예요. 빨리 나가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원서 접수고 시험이 8월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기출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야 되니까. 아마 사이사이에 숙제는 조금씩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여기에서 풀어드리긴 하는데 원래 수업 시간에 다 풀어야 되는데 그게 푸는 시간까지는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한 10문제 정도씩 아니면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120개 풀어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안 나올 거니까 10개에서 15개 정도는 풀어오겠죠. 설마. 왜냐면 이론 15개가 한 회라 한 회치만 풀어갖고 와주셔도 한 20분 정도 남아요. 그럼 또 그 시간에 또 딴 거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52페이지는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능력이 되시면 꼭 요거를 만드십시오.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 요즘에는 파이프라인이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잠자면서도 뭐 하는 거요? 돈 버는 거. 돈 벌 수 있는 거를 만들어라. 왜냐면 앞으로 몇 세 세대예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저거예요. 뭐지? 홈쇼핑 말고 뭐죠? 쇼핑몰. 쇼핑몰로 해갖고 인터넷에 그건 띄워놓으면은 나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물건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건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냐? 가르쳐주는 대로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유튜브에 보면 뭐 심사임당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 버는 거 관련된 사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 다 해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는 1시간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해도 될까 말까래요. 왜냐면 나만 봤어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몇백만에 막 이렇잖아요. 횟수가.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TV에도 나오고. 근데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해서 성공할 확률은 0.0001%? 있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근데 그거는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죠. 그러니까 다수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저도 어쨌든 돈 버는 방법 막 이래저래 보고 막 공부도 해보고 하는데 음서요. 그냥 운이에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솔직히 운 반이에요. 뭐 본인이 능력이 돼서라고 얘기하는데 운도 따라줬잖아요. 네. 집 사서 돈 버신 분들 있어요. 저희 장모님도 한때 집 사갖고 10억 이상 벌었어요. 네, 지금은 다 쓰셨지만. 네. 근데 그 당시니까 가능한 거지.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돈 못 벌어요. 그만큼 오르지도 않거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뭐를 산다고요? 로또를. 진짜 그거밖에 없나 봐요. 최근에 미국에서 800억인가 1000억 됐잖아요. 아니다. 네. 그분 부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것도 있던데. 어떤 분이 사진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미국 복권 사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무인 자판기처럼 미국 복권을 사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거기 가서 이제 미국 복권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복권이 당첨금이 뭐 하니까요? 크니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식별은 회사하고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식별했더니 여기 분별해서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사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외울 거는 일단 요렇게 돼요. 영어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요거는 그 2장짜리에 있어요. 똑같이 유상 취득만 인정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권의 뜻이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뭐예요? 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휴지를 팔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동종업종에서 3등이야. 상위에서.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영어권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왜요? 장사가 뭐 하니까? 잘 되니까. 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우리 회사를 사시겠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팔 때 원가로 팔까요? 돈을 더 달라 그럴까요? 돈을 당연히 더 달라고 하겠죠. 왜요? 우리 회사 영업이 잘 되니까. 그걸 영어권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써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우리 회사 자본금이 100억이에요. 얼마요? 100억. 근데 이거를 12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 비싸게 팔았죠? 예, 요게 영어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회사가 잘 나가니까 상대방이 돈을 더 주고 뭐 한 거죠? 산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네이버에 밴드 있죠? 맞죠? 밴드는 누구 거예요? 네이버 거잖아요.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예. 그래서 다음이 원래 뭐를 살라 그랬죠? 카카오톡 살라 그랬었어요. 진짜로. 근데 카톡에서 그때 영어권으로 몇 조인가 몇십 조 내놓으라 그랬어요. 왜냐면 카카오톡은 잘 나가니까. 그거 샀어요? 못 샀어요? 못 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카카오톡하고 다음하고 협력 관계예요. 왜냐면 다음에서 카카오톡 주식을 일정 부분 갖고 있거든요. 협력 관계지 사지는 못했어요. 근데 초반에 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영어권을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죠. 왜냐면 지금 카톡 잘 나가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아마 다음에서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살려고 그러면 더 비싸잖아요. 그때 뭐 할 걸? 살 걸.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 유상취득만 인정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 장사 잘 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영어권 100억이요 이런 건 인정을 안 해주겠다. 왜냐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 장난치는 회사들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장난을 못 치게 하려면은 직접 뭐 주고 사라? 돈 주고 사라. 그래서 유상의 뜻이 뭐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아까 잠깐 써드린 것처럼 100억짜리 회사를 120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20억 더 줬으니까 20억이 무슨 건이요? 영어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권리금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 잘 되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무슨 금 내야 돼요? 권리금 내야 되죠. 근데 여기 지하상가는
권리금 없는 데가 더 많아요. 무권리금. 맞죠? 특히 이쪽 사이드 쪽은 거의 다 권리금이 없어요. 권리금이 없는 건 둘째치고 빈 곳도 많죠 지금. 저도 이제 여기를 한 8년, 9년째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지하상가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상가들 보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훨씬 더 어때요?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을 쓰는데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요건 컴퓨터가 해줘요. 시험 볼 때. 누가 해주신다고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아까 내용연수 잠깐 얘기했었죠. 내용연수가 사용기간이에요. 무슨 기간이요? 사용기간.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그 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20년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몇 년 이내요? 20년 이내. 근데 별도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50년이야. 그럼 50년 하셔도 돼요. 제가 알기로 저작권이 50년인가 70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가수분들 있잖아요. 작사 작곡료 이런 것들이 대략 한 50년인가 70년 상속도 돼요. 나 가면 자녀들이 그걸로 받아요. 그래서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 김광석 씨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었냐면 난리 나기 전에 저작권으로 들어오는 돈이 몇백만 원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그 난리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김광석 씨 거리도 있죠. 지방 가면. 그 다음에 김광석 씨 노래 가지고 뮤지컬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료가 몇백에서 억 단위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억 단위로 뛰고 나서 이제 그 사단이 났었던 거죠. 이거 음해한 거 아니냐, 일부러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게 나왔었던 게 그게 타이밍상 저작권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이거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TV에 나왔었었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요게 요거구나. 이런. 잠시만요. 감가상각 방법이 없는 경우 무슨 법으로 해요? 정액법. 무슨 법이요?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요즘에는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제일 밑에 거. 우리가 개발이라는 게 있고요. 뭐가 있죠? 연구가 있어요. 연구는 그냥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해보는 거예요? 가능 불가능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게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맨날 이거 되냐 안 되냐만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뜻이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연구는 효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에 성공했다 그래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연구는 그냥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본 거고 요게 연구가 끝난 다음에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 요건 판매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연구가 끝났대. 그러면 아직 이거는 못 팔아요. 근데 개발이 끝났대. 그러면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팔아야만 이익이 생기잖아요. 효익이 있어야만 무슨 처리할 수 있다고요? 자산 처리.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핸드폰 관련된 많은 회사들이 이거 만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카이스트가 2년 전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뭐냐면 핸드폰 쓰면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충전이죠. 맞죠? 네. 이거를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도 자동 충전되는 거. 네. 카이스트에도 성공했어요. 뭐는 성공했냐면 저희 강의실만한 평수에다가 전화기를 아무데나 던져도 충전은 돼요. 근데 하나가 남았어요. 이거 해결하는 사람이 떼돈 버는 거예요. 뭐냐면 결론은 공중에 전기가 떠돌아다니는 거죠. 사람한테 전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는 사람이 떼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얘만 되겠어요? 그게 성공한다면?
여기에다가도 할 수 있죠. 맞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전기 코드 이런 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만드는 사람이 대박 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여러 군데에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면 와이파이처럼 일정 지역에 들어가면은 자동 충전되는 거. 이게 최종 목표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거 한다고 얘기 들은 게 한 13년, 14년 전 얘기예요. 저 아시는 분, 동생분이 SK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생기고 얼마 안 있고 나서부터 SK, KT 거의 모든 전자제품 관련된 회사들이 요거 관련돼서 지금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대박이죠. 왜냐면 불편함을 해소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지불하겠죠. 그래서 누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만든 사람 떼돈 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연구는. 근데 이제 누가 요걸로 만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박이 날 것이냐, 쪽박이 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도 연구는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왜요? 툭하면 사고 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또 사고 났잖아요. 외국에서 테스트 하다가 테슬라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거기서 또 하다가 길 건너는 사람을 갖다 박았죠. 근데 완벽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생기면 편할 것 같아요. 누워갖고 부산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나는 자면 되고. 눈 떴더니 어디예요? 부산이야.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보고 쉴게요. 그래서 거기 무형자산 보시면은요, 무형자산의 종류 볼게요. 첫 번째로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초과 수익력.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무슨 수익력이요? 초과 수익력. 초과 수익력의 뜻이 뭐냐면 우리 회사 장사 잘 돼요 라는 뜻입니다. 초과의 뜻이 뭐예요? 넘겼다.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 사고 싶으면 뭐 더 내나 돈 더 내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사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위에 있을 때랑 밑에 있을 때랑 사람들 하는 행동도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참고로 저도 여기 오고 나서 3개월 만에 월 20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월 20을 올렸었던 게 전산세무 1급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 당시엔 전산세무 2급밖에 없었어요. 자격증 따면 월급을 올려주시겠대요. 땄죠. 근데 따고 이제 앉았죠 서로. 얼마 올릴 거냐. 원장님이 처음에 한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전산세무 1급 합격률이 한 자리거든요. 한 5%에서 1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100장 부려도 되죠. 그래서 2장 올려달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한 장이라도 올려주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인해야죠. 왜냐면 내가 현재는 을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갑이었어요. 왜냐면 다음 달에 수업해야 되는데 수업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일 때랑 을일 때랑 행동이 어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짱 부릴 수 있을 때 부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부리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타협선은 해놓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비는 개발비 옆에다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내부 창출 가능. 요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볼게요. 무형자산은 한 번 더. 아까 영업권은 내부 창출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개발비는 내부 창출이 돼요. 왜 그러냐면 개발은 외부에 있는 회사하고 같이 하시면 큰일 나요. 3년 전인가 실제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느 회사가 외부 업체랑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 공동 개발을 하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공동 개발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팔아먹었어요. 같이 만든 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막 고소고발 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발은 외부하고 안 하고 누구랑 하는 게 좋아요? 우리끼리. 왜냐면 이거 개발하려고 돈 수억 수십억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 팔아먹는 사람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작년엔가도 그 제가 알기로 삼성 쪽에 그 반도체 부사장인가? 이 사람이 원래 중국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중국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터진 거죠. 이러이러한 사람이 중국으로 간다.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걸로. 왜냐면 이 사람이 갔을 때에 삼성에서 자기가 했었던 그 노하우를 중국에다 뭐 해야 돼요? 넘겨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몇억 몇십억 주고 스카우트 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난리 나갖고 안 가는 걸로. 예.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다 돈이잖아요. 예. 그래도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개발은 어디에서 한다? 내부에서. 예. 외부에다 맡기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분계 조금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 겁니다.